돈을 쫓으면 안 되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지? 네. 미국 자전거 여행 중 만난 아오키 일식집 사장님들과의 크루즈 여행. 첫 번째 목적지인 그리스의 미코노스에 도착. 아름다운 섬의 풍경과 바이브를 즐기고 다시 배에 탑승한 때부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돌아오면 또 셰프들이 준비한 음식 먹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와, 이것도 바뀌네 계속. 바뀌어. 네. Go. Thank you very much. 오, 되게 맛있겠다. 과일이 이렇게 비싼 과일들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아, yes, please. Spaghetti. yeah, spaghetti. Broccoli, only broccoli. Only broccoli, sir. Yeah. 신나게 놀고 왔어요. 근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밥은 또 알아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다 먹어라. 생각해보면은 350만 원 정도잖아요. 일주일에 350만 원인데 진짜로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비행기 표랑 그런 거 합치면은 한 4,500 정도? 솔직히 보면 좀 큰 돈이라고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또 혼자 오니까 혼자 방을 잡으니까 또 비싸진 것도 있고 둘이 와서 이렇게 즐기면은 나쁘지 않아.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바로 파스타 만들어서 주신 스테이크 많이 먹을까? one steak please. One steak? Yeah. Yes. 여기서 그냥 세 끼만 다 챙겨 먹어도 이득 보는 것 같아. 대신에 음료가 좀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좀 그렇고. 근데 어머님 아버지가 패키지로 음료 무제한 그 티켓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좀 행복 좀 즐길게요.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으니까. 짜잔. 적당히를 모르네 이 사람들. 여기는 일주일이랑 컵라면 네 맞아요. 라면. 아 내렸을 때 그런 거 있으면 사야겠다. 라면. 네 진짜 분위기 짱이죠. 그냥 저기서 수영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칵테일 한 잔 먹으면 돼. 너무 나이스해. 수영하고 나오면은 바람 부니까 너무 시원하고 이 햇살은 기분이 너무 좋고 이게 진정한 휴가구나. 진정한 휴가야. 신나게 놀고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제 예약한 식당으로 또 갑니다. 정말 완벽한 곳이야.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놀고 먹고만 하는 곳이라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어. 아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나 좀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 위에 가가지고 편집하다 왔어. 배짱이처럼 이거 나중에 먹을 것도 못 구하고 겨울에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노니까. 하지만 이제 이틀 차라는 거 말도 안 돼 이거. BGM도 직접 연주해 주시네. 저 왔습니다. 일 많이 했어? 네. 와, 아, 일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아, 다행이다. 너무 노니까 이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좀 해야지 하고. 일하는 거야, 우리는. 네.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네. 또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주세요. 네. 메뉴판도 완전 고급진. 역시 물도 고급스럽게 따라주고. 외차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전담 테이블. 몇 개만 딱 전담해서 얘네들이 해. VEAL이 뭐냐? 비어. 송아지 고기래요. 나 자기 거 먹어. 그래, 오케이. 송아지 고기. 와, 들어나봤지. 이렇게 팔아버리네.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줄게. 뭐 먹으려고? 저 시푸드 오르죠. 로스티드 밀. 야, 빌. That Your name. my name, Mickey. Mickey. Thank you. Can I tell you, sir, your name? 마이크. Mike. Thank you, Mr. Mike. 너 영어 이름 있어? 없는데 대파리라고 할까? 아빠. 에요? this one escargot Yes. one, please. And how can I call you? 대파리. Debarry. Yeah. Debarry. Everybody. Good.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인트로에서 말하는 그 외국인처럼 말했어. 대파리. 그건 이게 에스카라고 달팽이 요리입니다. 달팽이 요리. 그리고 이렇게 골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느낌. 달팽이 요리의 맛은 골뱅이의 쫀득한 맛과 함께 풀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맛이었지만 고급진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향은 좀 약간. 네, 향은 좋은데 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는 거 같지 않은데 얘가 때문에 얘 우리가 좀 먹는 거 많이 먹는 보니까 거야. 굉장히 먹으면 자꾸 더 먹게 돼. 저는 뷔페가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고급지고 그런 건 좋은데 간지러워. 조금 주고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느낌이다. 여기는 그냥 분위기로 먹는 거야. 네.
치즈는 맛있는 것 같아요. 신선한 치즈 이런 걸 근데 먹어봤어야 뭐 맛을 알지. 확실히 한국인은 간을 세게 먹으니까 약간 밍밍한 것 같아. 밍밍하면서도 향 자체가 우리가 쓰지 않는 어떤 향들이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근데 어디 가든 다 좋아요 지금. 맛이 있건 없건. 식당에서 전 직원이 줄 쫙 서서 기다리는 거 처음 봤어. 그렇지. 우리 손님 중에 필리핀 교수가 있어. 친척이 필리핀에서 크루즈에 사람 보내는 인력 사무소를. 그 나라에서는 여기 취직하는 거가 되게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걸 거야. 돈 많이 줄 것 같아 요새. 뭐 몇천 불 주겠지.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싼 맛에 쓰는 거야. 미국 사람 쓰면은 이런 거 하면 4, 5천 불 안 주면 미니멈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하지. 그런데 얘네가 고수입이야 거기서는. 그렇죠. 2,000불 가져가면 뭐 그 거기다가 나라에서는 자금 먹고. 그것도 그 봤어요. 파키스탄에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간 사람이 있는데 월급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냥 노동자들.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완전 부자래요. 2, 300만 원 받을려나? 그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 200 받아도 그거가 갑부가 된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가 힘든 나라야. 너무 집값이며 이런 게 비싸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K-팝이고 뭐고 막 한국의 위상이 장난 아니야 그쵸, 지금. 대단한 거죠.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잖아. 우리 딸이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나 봐. 그 간호원들이 어느 날 나 코리안이야 그랬더니 어머 너 코리안이야? 나 BTS 알아? 막 아. 존경하면서 난리가 나. 그런 파워가. 그 정도 됐어.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좁은 나라구나. 그치? 네, 서울에서 부산 해봤자 600km. 캘리포니아가 대한민국 3개가 들어간다잖아. 네, 주 하나가 서울 부산 거리만 이러니까. 우리가 너 데려다준 아리조나가 부산 거리야. 네, 그게 그거보다 더 멀을걸? 서울에서 땅끝 마을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거리상으로 보면은 제가 진짜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어떻게 네. 그렇게 먼 거리를 그러니까. 생면부지 사람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럴 수가 있냐. 그걸 또 들어주냐. 뭐 이거지. 그렇죠. 너도 무대뽀로 해가지고 그 인연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 네, 그게 인연이었어. 그니까요, 진짜. 무대뽀로 내가 너 아닌 딴 사람이 부탁하면 절대 안 들어주지. 아. 그리고 딴 사람 나한테 부탁도 안 하지. 아, 그렇죠. 제가 좀 이상한 놈이었죠. 아니 이상한 놈이 아니라 어떤 서로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네. 놈이 아닌 건 아니지. 이상한 놈이었죠. 밥 한 번 먹으러 온 그냥 한국인이었는데. 저 미국이 또 되게 넓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자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태어난 주 안에서만 살다 미국 죽는 사람들도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년도 못 가봤는데. 네. LA 사람이면 다 여기저기 다 가봤겠지 아니야, 그 생각하는데 다르구나. 너무 크니까 아예 안 움직여버리는 그렇지. 내가 미국 가서 이제 느낀 거는 조용히 맞아요. 조용히 모든 게 미국에서. 굴러가는 거야. 모든 게 제도적으로 매뉴얼이 잘 돼 있어. 예를 들면 9.11이 터져도 그런 큰일이 나도 매뉴얼대로 딱 움직인단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밑에도 제도적으로 잘 가. 네. 한국의 교육 봐라. 지금 뭐 윤석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 나도 욕심이 많고 엄청 교육률이 높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돈 들여서 시켰겠지. 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배운 것만 가지고 애들을 시험을 보면은 잘하고 못하냐가 이렇게 차이가 덜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넣어가지고 못 푸는 놈은 잘한 놈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네, 그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를 그냥 공부에 관심 없으면 그냥 고등학교 나고 끝. 고등학교만 나와도 어떤 짭이든지 내가 뭐 네. 잡아서 하면은 먹고는 사니까. 저도 아직 대학 졸업 안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너 대학교 졸업 안 했다 그러면 뭐 사실 좀 그냥 뭐 고졸이죠. 일단 어머 고졸인데. 대학교를 안 나왔대 뭐 이런 거 아니냐? 그쵸. 요즘은 좀 바뀌었나? 2년 다니고 휴학했거든요. 2년을 더 다녀야 졸업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2년 다니는. 그래서 배웠던 게 영상 편집하는 거예요. 그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배우는 네, 거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굳이 내가 왜 대학 수업을 들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니까. 맞아. 그런 게 네. 맞는 사고방식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들을 안 해요. 안 해. 한 반은 대학교에 뜻이 없어. 그런 애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핸디맨이라고 해서 고수 하는 그런 거 페인트 뭐 야 핸드맨 잘 본다. 여기는 아주 그게 평범한 짭이야. 걔네들이 그냥 다 열심히 하면은 그냥 중산층으로 살아내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한국은 너무 겉멋이 그쵸. 네. 겉멋에 너무 치중하니까.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 진짜 수능 잘못 보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저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한국은 한 번 대학교 잘못 가면 인생 끝이잖아. 그쵸. 여기는 내가 어디 가서든지 땡큐요. 자, 이게 주문한 씨푸드 올르조. 이건 송아지 고기. 송아지 고기. 송아지 고기 난생 처음 보네. 족발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송아지 고기.
이건 뭐 되게 연한 수육 느낌. 수육 느낌 맞아. 오징어 다시. 나 오징어 귀신이야. 아 그래요? 이것도 주세요. 아니야. 됐어. 여기 많아. 됐어. 아 근데 해산물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다가 예뻐서 그런가 해산물은 다 맛있네. 이런 고급적인 경험은 살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한번 느껴보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맨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겨. 네. 일본에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편집하는데 집에서 너무 이렇게 막 우울한 거예요. 내가 이 짓을 왜 울적하고 막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 구독자가 안 되고 힘도 안 나고. 근데 여기 오니까 힘이 나든 안 나든 이걸 위해서 난 무조건 달린다. 내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겠다. 이게 확 생겼어요. 아우 경기가 어느 만큼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된 날 보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렇죠. 가족 전체로 LA 가가지고 가서 거기 아웃에서 파티하고. 파티 하다 말다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아무 생각 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 돼. 네. 그때마다 어떤 기회가 오고 전환점이 오고 사람들은 우리가 건물 사고 뭐하고 했다 그러면 뭐 한국에 돈 뭐 가져와서 부모가 좀 대주어서 샀겠지. 어떻게 뭐 일꾼으로 가서 그럴 수가 있어 다 그래. 근데 진짜거든. 근데 그게 다 고비고비마다 이상한 기회가 왔어. 그거를 탁 낚아채가지고 신나는 능력이 좀 있는 거지. 거짓말 안 못하고 우리 딸이 집이 7개인데 집이 7개야 그러면 말이 돼? 막 이래. 그래서 그런 얘기 어디서 하지도 않아. 한국에서 상황 들었었는데. 대학원 가서 방 하나 이제 얻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다가 거기 집값이 싸. 우리 딸이 보니까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싸. 내가 집을 사가지고 하숙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야. 하숙생 둘 받아서 그 돈 받아서 내가 페이먼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서 오케이 사. 내가 10,000불 줬어. 10,000불, 1,000,000원. 네. 1,000,000원으로 집 산 거야. 15만 불짜리 집이 지금 한 70만 불이야. 어떻게 만불만 내고 할 수 있어요? 아, 미국은 이제 30년 몰기지를 사잖아. 그러니까 다운페이만 하면 돼. 보증금 내는 그런. 다운페이. 그래서 다음 페이를 한 20% 정도 해야 되거든. 첫 번째 집은 정부에서 보조를 다운페이도 조금만 안 해도 돼. 30%인가 이상만 다운페이 하면 돼. 15만 불이면 한 5천 불만 내면 되는 거야. 1만 불 가지고 할 수 있지. 그거 나머지는 이제 은행 대출. 몰기지라 그러잖아. 30년 몰기지. 갑작스러운 경제 용어에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경우엔 보통 다운페이 플러스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집을 사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20만 불은 현금으로 내고 80만 불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20만 불이 다운페이가 되는 거고 80만 불은 모기지론이 되는 거죠. 보통 20% 다운페이를 내야 집을 구매할 수 있지만 집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보조 펀드를 지원해줘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크레딧과 수입이 확실해야 지원이 나오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경제 쪽은 머리 아프네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집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여긴 다 그렇게 집 사는 거야. 그래도 내가 페이먼을 매달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사는 거야. 그 능력을 방 2개를 하숙쳤어. 우리 딸이 집을 사서 자기가 방 하나 쓰고 약대생 2명 하숙치니까 한 달에 뭐 500불씩 얼마씩 받아서 한 달에 내야 되는 페이먼이 다 내. 집은 그대로 있어. 굴러가. 집값은 막 올라. 아리조나가 제일 집이 쌌다가 빨리 오른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그냥 막 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 집값이 오르면 거기에 오른 것대로 또 은행에서 에퀴티를 뽑아 쓴다고 그래. 그거 뽑아서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그러니까 하나가 2개 되고 그때가 어렵지 2개가 4개 되는 건 이지야. 아 그쵸. 우리 딸이 이제 관리 힘들다고 그만 산대. 우리 아들이 집을 사야 될 그 시기에는 형편이 좋지 않아. 이미 다 올랐어 집이. 그래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무리해서 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돈 줬어 다운페이. 한 돈 10만 원. 1억. 그거 집 사가지고 또 올랐어 그것도. 에퀴티 뽑아서 하나 더 사.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2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은 자기네 힘으로 샀어. 기반이 좀 되면 금방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애들이 더 부동산으로 좀 그런 거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그러면서도 벤츠, BMW 안 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차를 대학교 때 중고차를 내가 하나 사줬어. 12,000불.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지금도 그 차를 타. 그래가지고 애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차 좀 하나 사라. 차가 잘 굴러가면 되지 뭘 욕심이 차에다 없으시구나.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산이 아니다 이거지 차는. 굴러만 가면 되지. 거기다가 와이프도 차 있고 2대 있는데 못 타러 거기다 돈 쓰냐 이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조금만 벌기 시작하면 BMW, 메르세데스 이런 거 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사죠 한국 부모들은. 근데 우리 애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특이하지. 노년의 삶이 괜찮은 이유가 한국은 집사기가 힘들고 막 이러는데 얘들은 아까 얘기한 그런 거 정부에서 첫 번째 집 살 때 3%만 다운한다고 했잖아. 50만 불짜리 집이다. 그러면
15,000불 1,500만 원. 2만 불이면 넉넉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사회 나와서 내가 짝을 갔잖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집부터 집사. 사. 20대 후반이면 어지간하면 다 자기 집을 사는 거야. 60 넘으면 30년 전에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샀어. 그게 30년 후가 한 되면 150만 불, 200만 불. 아무리 안 돼도 캐시로 150만 불짜리 집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은 그 집 팔아서 우리 집 같은 거 노년에 둘이 살기 딱 좋잖아. 딱 좋기는 너무 크지. 너무 크죠. 너 그때는 수리할 때 와서 봤지? 네가 저기 조립해준 가구 있지? 네. 거기 화장실 럭셔리하게 해놨어. 150만 불 캐시로 팔자. 그게 다 갖고. 그러면 이제 한 2, 30만 불짜리 그런 우리가 그런 거 딱 사가지고 100만 불 이상 캐시 주머니에 넣어놓고. 근데 명기야, 우리가 그 모빌홈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돈 안 내고 살으려고 15만 불 주고 샀거든? 15만 불이면 1억 5천이야. 오마이갓 40만 불 됐어. 와 그것도 올랐는데. 그래. 아니 집값이 오르는 거에 따라 그거 조금씩 오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다가 그냥 샀어. 그런데 집값이 캘리포니아에 너무 비싸지니까 이게 막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막 돈이 막 쓰고 와. 어떤 때가 되면은 그렇게 운이 붙는 것 같아.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안 돼. 그렇죠. 우리가 그 고생하고 40에 와가지고 한 10년 넘게 죽어라고 해도 진짜 그지처럼 살았어. 진짜 밥 먹는 것도 힘들게 살았는데 왜냐면 애들 등록금 줘야 되니까 외식이고 뭐고 이런 거 절대 못해. 영주권 없어서 다 택시도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이렇게 순간에 한 15년 정도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고 나니까 뭔가 조금씩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올라오고 그 전까지는 희망이 없었어. 맞아. 이렇게 살아서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루하루 버텨만 나가고 살았다. 한 15년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식당에 죽어라고 일만 처박혀서. 하고. 진짜 내가 이 셀폰을 안 하는 이유가 연락할 때도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그것만 한 거, 일만 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셀폰도 필요 없고 전화할 데가 없는데 내가 이거 뭐 전 세계에 셀폰 안 쓰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안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안 쓰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눈이 들어오더라고. 한 15년 지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팍팍팍팍 보여. 이게 축적을 해놔야 돼. 내 노력을 열심히 쌓아놓다 보면 어느 순간에 풍선처럼 불어 오르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라. 그 여기 리만 브라스 사태 터졌을 때 우리 막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씩 모아놓은 거 가지고 집을 막 투자를 했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다음 보증금 있지? 그거 안 그 받고도 집을 줬어. 없이 또 그래서 그게 터진 거야. 제로로 은행이 터진 거야. 융자를 막 해줬어. 내가 50만 불짜리 사는데 한 푼 안 내도 50만 불 로는 그냥 해줘. 크레딧? It doesn't matter. 그래서 집 3개 샀어. 돈 그래서 벌려고. 그 당시에 다 날렸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론이 나오고 뭐 개 이름으로도 어디는 소리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미쳤어 은행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도 어떻게든 이제 벌어보려고 집값 막 올리고 우리도 하자. 2개, 3개 막 한 거야. 무력이. 딱 터지고 나니까 뭐 그거 답이 딱 없더라. 터지니까 그거 날라가지. 그동안에 거기다가 이자 냈지, 페이먼 했지, 등기 옮기고 하느라고 5,000불, 10,000불씩 들어가. 다 날렸지? 그래도 여기는 파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다 날려도 내가 돈 안 갚고 7년 지나면 크레딧이 또 다시 쌓이기 시작해. 걱정해야 되는 거네. 7년 동안은 카드도 못 써. 그냥 캐시로만 사는 거야. 크레딧 똥이지. 한국처럼 그게 차압이 들어와서 뭐 빚쟁이가 다 날라오고 그런 거 월급에 없어. 걸리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날리면 끝. 그때 날릴 때도 아 미국이 이래서 좋구나 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은행에서 50만 불 론을 받았어. 페이먼 못해서 날렸어. 날리면 은행에서 경매하잖아. 경매해서 걔네가 뭐 30만 불밖에 회수를 못했어. 그럼 나머지 20만 불 개인한테 청구하잖아. 여긴 그런 거 없어. 땡. 그냥 내 크레딧 망가지는 그럼 거야. 나 돈 없어. 그럼 땡. 너무 신기하지. 네. 근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다 우리처럼 되지는 않았더라고. 다 진짜 운도 있어야 되는 돈도 거고.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아 우리가 미국에 와서 너무너무 살으려고 일에 몰두하다 보니 애들을 망쳤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애가 마약에 뭐 빠졌어. 우리 애가 못 살아.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우리가 애들 다 망치지 않았잖아. 애들 너무 잘 됐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따라오는 거지. 15년 열심히 고생하셨으니까. 그때는 어떻게든지 벌어보려고 그냥 돈을 막 쫓아가는 거야. 집값이 오르는 거. 이거 하나 해서 나도 돈 좀 벌어야 돼. 카지노 가서 나 돈 좀 벌을래 이러고 카지노 가고 아 잃어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안 돼. 즐기러 가야지 그럼 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어. 돈을 쫓으면 안 되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근데 돈이 따라오게 하는 만드는 방법을 그러니까 모르지 우리가. 모르고 돈을 쫓는다는 게 뭐야? 누구나 다 돈을 원해서 쫓아가는 거 아니야. 이제 조금 알겠어. 그냥 돈 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였었구나. 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압축이 되다가 충전처럼 어느 순간 불어오른다 이거야. 너희 문제 알고, 모습도 문제 그런 알고. 마인드로 해야 돼. 네 맞아요 진짜. 내가 50 넘어서까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는 거야. 55까지도 몰랐어. IMF가 터지고 다른 길을 찾고자 단돈 300달러를 갖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아버님과 어머님. 1달러짜리 햄버거로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하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꾸준히 길을 나아가셨고, 그리고 그 꾸준함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오키 사장님들을 보고 다시 느낀 건 꾸준히 나의 길을 걸어가자.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꼭 생기게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다시 저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꾸준히 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다 같이 랄라